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간으로 하루를 여는 신통방통의 윤태윤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키맨으로 꼽히는 김웅 의원이 잠시 후 9시 30분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그동안 김웅 의원은 서면 형식의 입장문과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그 입장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뭔가 정리를 하려는 차원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9시 30분부터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전 과정을 라이브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들을 좀 정리하고 기자회견 내용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도 김웅 의원과 소통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 사건의 키는 역시 김웅 의원이 갖고 있는데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김웅 의원이 더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공범의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웅 의원부터 사실을 밝히고 김웅 의원이 이제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 예고했는데 혹시 따로 통화하시거나 연락하신 거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십시다. 네, 관련된 내용들 신문 통해서 먼저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자, 신문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오락가락 해명 논란의 김웅, 오늘 진실의 입이 열릴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명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도 사실인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웅 의원이 계속 오락가락한 해명을 늘어놓으면서 이 의혹 자체가 의혹이 점점 커져 나가고 미궁성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과연 얼마나 명쾌한 해명이 나올지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만 과연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그리고 그 고발장 뉴스버스에 제공한 사람은 또 누구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 잠깐 보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은 제보자를 알게 되면 그 세력까지 알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권의 캠프마다 누구냐 파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사실 야권의 캠프에서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보도에 따르면 다른 당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어서 과연 누가 제보를 한 사람인지 그리고 또 사실 또 제보를 한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국회 기자회견 연결해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 상황들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발장은 누가 작성했느냐, 또 누구에게 전달을 받았고 누구에게 전달을 했느냐, 또 김웅 의원이 알고 있다는 그 제보자는 과연 누구냐 등등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얼마나 속 시원하게 본인이 해명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은 풀어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풀어줄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공익신고자로 지금 그 등록을 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아주 신속하게 대검이 받아줬어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익신고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 사람으로 추정될 수 있는 주변의 다른 표현을 못해요.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러면 김웅 의원이 9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는데 과연 이 사람을 누구다 속 시원히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공익신고법도 피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 각종 소송 또는 뭐 공범이 될 가능성도 본인이 있거든요. 이런 걸 다 피하고 하다 보면 결국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네. 아마 김웅 의원이 어젯밤에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적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본인이 이 책임을 일부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아마 덜어낼 수 있는 그렇죠. 방법들을. 그런 방법들을 굉장히 고민해서 오늘은 과거와 좀 달리 네. 굉장히 정제된 표현으로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의 기조는 대부분 다 기억이 안 난다였거든요. 네. 그 기억을 얼마나 되살렸을까. 이것도 또 궁금한 대목입니다. 보도가 나가고 나서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았거든요. 한동수 감찰부장이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검사들도 많았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제가 지금 권익위법에 대해서 네.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에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게 뭐 하여야 한다. 뭐 언론에 제보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의무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언론에 제보했다 할지라도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이해 좀 헷갈리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사건은 실은 제보자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제보자한테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건 국민의힘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줬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은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에서는 기자회견에서는 김웅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손준성 검사하고 어떤 법리적인 얘기 전화도 나눴다라고 하면서 좀 애매한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 쪽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검찰에서 받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정말 오늘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되게 국민들께 밝힐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정말 사주했는지 그 부분도 가려내야 될 부분이 분명하죠. 그리고 김웅 의원이 본인이 작성했는지 아니면 정말 검찰에서 작성해서 자신은 전달자 역할만 한 것인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반드시 가려내야 될 사안이긴 합니다만 제보자 역시 지금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공작이니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는 제보자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김웅 의원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일정 부분 얘기를 좀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웅 의원을 향해서 명쾌한 입장을 좀 정리해달라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뭐 할 말 다 했고 하여튼 뭐 조속한 진상 규명을 바라고 있으니까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다리고 내일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네. 이제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 예고했는데 네. 혹시 따로 통화하시거나 연락하신 적 있으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차가 막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이 정도 하십시다. 김웅 의원이 비겁한 태도입니다. 손준성이라고 하는 이게 대검찰청의 수사정보기획관 정도라면 굉장히 고위직 간부거든요. 예. 거기와 어떤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걸 기억을 못할 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작 이 사건의 키는 역시 김웅 의원이 갖고 있는데요. 네. 기억이 안 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이 좀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김웅 의원은 기자회견하기 전에 어제 저희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고발장을 전달했던 인물, 제보자에 대해서 알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완전히 공작에 걸렸다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다.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억울함도 억울함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김웅 의원이 밝혀야 한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쟁점 중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발언이 좀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한번 보시죠. 누가 만들었느냐? 고발장을 내가 썼는지 일단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게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에 전달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 전달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고발장을 봤더니 공개된 고발장을 봤더니 내가 쓰는 스타일과 좀 달랐다. 그리고 나는 최강욱 발언 등을 보고 초안을 잡아준 것이다. 기억이 안 난다 했다가 뭐 또 초안을 잡아준 것이라고 했다가 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또 이제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와 민주당에서는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뉴스버스 측의 목소리와 김남국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장을 본인이 작성했다면 함께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썼다고 하다가 2차 인터뷰에서 초안을 잡았다,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같이 이거를 그러면 작성했을 법한 사람이 지금으로 봐서는 정황상 있을 것 같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제 법사위 질의에서 예. 김웅 의원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손준성 검사에게 법리 검토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더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김웅 의원이 더 깊숙이 관여해가지고 공범의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웅 의원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관여했다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이 점에 따라서 완전 사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현주 변호사님,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최초에 보도됐던 거는 이제 그 손준성 검사 측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서 이제 야당으로 갔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때는 이제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때 명명됐던 거였는데, 그 후에 이제 김웅 의원이 작성을 했다. 근데 이제 손준성 검사하고 뭐 법리 검토라든지 이게 소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동 작성은 되는 거거든요, 최소. 그렇다면 이것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고발장을 접수받는 곳이 검찰이잖아요. 근데 그 검찰이 직접 셀프로 고발장 작성이나 또는 그 검토에 관여를 하고 우리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방아쇠만 당겨달라, 이제 이런 취지로 읽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됐던 김웅 의원이 그 손준성 검사와 함께 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를 했다면, 이걸 사실로 밝혀진다면 굉장한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리 검토라는 것이 그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는 게 우리가 드러나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네. 법리 검토를 했다는 것, 김웅 의원의 얘기도 사실 네. 정확하지는 않아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네, 얘기고, 네, 네. 기본적으로 또 고발장이 2개예요. 작년 4월 3일 날 했던 것이 있고 4월 8일 날 했던 것이 있고, 네. 근데 김웅 의원이 조금이라도 초안을 잡았다고 인정했던 부분은 4월 8일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시 또 말이 바뀌었어요. 두 고발장 전체를 자기가 작성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그 9시 반에 아마 기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 할 거예요. 이 두 네. 가지 고발장 중에서 네. 2개를 다 안 썼다는 얘기냐, 아니면 4월 3일 거를 안 썼다는 얘기냐, 뭐 무슨 얘기냐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본인이 그럼 그동안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부분을 이제 오늘 다시 그런 기억을 되살린 것이냐, 아니면 또 무슨 얘기냐 하는 것도 또 아마 기자들한테 상당한 정도의 질문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런 사실관계들이 명확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공범관계가 될 것이다. 저는 이거는 상당히 상상력의 발동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마디 물어볼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정도를 가지고 뭐 법리 검토까지 다 마쳤다고 또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좀 무리한 것이고, 그러나 상당 부분을 같이 작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또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뉴스버스의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뉴스버스 이진동 발행인은 국민의힘 측 사람이라고 했고, 김웅 의원 역시 누구인지는 알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의혹을 처음 보도한 매체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자가 단연코 아닙니다. 제보자가 예. 그것만 알려주세요. 네. 조국 추종 세력인지 아닌지. 취재원 지금 밝힐 수가 없는 거 알죠? 알죠. 그건 압니다. 하지만 나중에 저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네. 정치권하고는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관련은 있죠. 왜냐하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김웅 의원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자, 그렇다면 김웅 의원은 제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왔을까요? 화면 보시죠. 제보자는 윤 전 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을 모두 잡으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제보자는 과거에 조작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었다. 인연이 있었던 것은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인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조작을 했던 경험이 많은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인연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가 다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쪽 캠프가 아닌 다른 당 캠프에 들어가 있다라고 김웅 의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 측이라고 뉴스버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웅 의원은 국민의힘 쪽이 아닌 다른 데 들어가 있다. 일단 뭐 약간 당적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더 이제 궁금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혹시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네, 뭐 분명히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보통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가만히 있고 조용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낙연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유력한 두 분은 별 말씀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조용히 있으신 분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용히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누구라고 지목할 수 있겠어요. 실은 저는 이 사건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또한 보면 김웅 의원이 저는 이 말이 좀 이해 안 되는 게 제보자가 과거에 조작을 했던 경험이 많아서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조작이 많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왜 이런 텔레그램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실제 이제 저는 오늘 김웅 의원이 정말 이 텔레그램으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보자의 핸드폰에는 김웅 의원이 보낸 것이 확인될 걸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김웅 의원은 거짓말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웅 의원의 핸드폰은 지금 교체가 돼서 없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밝혀질 수 없어요. 김웅 의원의 진술이 없으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웅 의원이 얼마나 자신 있고 진솔하게 인터뷰에 응할지 한번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보자는 다른 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한다는 말까지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고 앞서 김웅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제보자가 있는 캠프가 과연 어디이냐를 두고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무성한 상황인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희대 정치 공작이라며 고발이 필요했다면 정치 신인 김웅 당시 후보가 아니라 법률 지원 책임자에게 바로 전달했을 것이며 최초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도 이를 부인하고 있고 고발장에 윤석열 총장의 지시라는 어떤 증거도 없으니 이는 추미애 사단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송 검사가 추미애 후보가 예전에 검찰에 침투시켜둔 스파이라는 건가요? 그럼 무관도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시나리오 작가 뉴스공장에서 스카웃합니다. 자, 지금 추미애 캠프뿐만 아니라 이재명 캠프에 또 야당에서는 홍준표 캠프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선 주자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느 캠프냐에 따라서 대선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제보자가 자기 캠프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기 캠프에서 이게 이제 사실이냐 여부와 무관하게 그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캠프의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어느 캠프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근데 이 제보자하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통화를 했더군요. 근데 그 통화 내용은 또 자기는 어느 캠프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본인이. 그러면 이재명 캠프에 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김웅 의원의 주장.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의도 일각에서 또 뭐 저 홍준표 캠프 아니냐 또 뭐 이런 소문. 그다음에 본인은 어느 캠프에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 사람은 국민의힘 당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가 맞는 것이냐? 이 중에 상당한 거는 아마 오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고 거짓말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로서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마 김웅 의원의 주장만 듣고서도 조금 검증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 매체의 보도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 모 의원의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제가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본건 고발장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캡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번의 공식 입장에서 밝혔다시피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을 흠집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어찌됐든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유승민 선거운동본부 캠프에 대변인직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짤막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하면 대변인직은 내려놓겠다. 그리고 제보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공익신고자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문제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자, 며칠 정리하기 전에 동안 백불도 한번 저희가 제대로 잘 확인해서 못 받아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하루에도 수백 통이 넘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일부 전화는 놓쳤고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6시간 넘게 계속 전화를 하다가 결국 지쳐서 오후부터는 좀 쉬었습니다. 기사들이 제가 보기에 나가면 제가 A, B, C를 이야기하면 어떤 매체는 A와 B를 이야기하고 어떤 매체는 B와 C를 보도를 하면서 결국 말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차라리 기자회견장에서 다 모든 분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의원이 오늘 뉴스버스 측에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실을 공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제보자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는 중앙지검으로 하지 말고 대법으로 반드시 접수를 해라라고 얘기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쪽에서 그만한 그 증거를 제시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겨레 인터뷰에 보면 최강 의원 고발장을 이제 고발장을 쓴 게 아니라 그거를 써가지고 본인이 전달을 했다고 했는데 과정에서 혹시 법리 검토를 검찰 쪽 특히나 손준성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하고
적이 있는지 그거 설명 좀 거기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주시죠. 제가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분하고 그거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녹취록을 아마 정확히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쪽 그 매체에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본건 고발장 이야기를 냈고 저는 이 본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내가 작성해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수기로 메모해서 보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부 매체에서는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가 작성했던 그 수기 메모를 들고 있다는 그 전달을 받았다고 하는 당직자도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메모라는 게요. 뭐 이를테면 짧게 쪽지를 써서 보낸 정도인지 아니면 뭐 A4 한 서너 장 정도? 아니요, A4 한 장. 제 기억에는 A4 한 장이었고 제가 이제 뭘 할 때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도표 같은 것도 좀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보냈던 것은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이게 그 유튜브 방송에 나온 것들을 보고 이거는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라는 걸 제가 알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에는 손모 검사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지금은 뭐 둘이 같이 작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제가 작성을 했었으면 손모 검사한테 제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도 자체에 봤었을 때도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진위가 지금도 그쪽도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휴대전화 그 지금 제보자라는 사람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를 아마 그 분석을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법리 검토 그거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손준성 이야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녹취록을 보시면은 저는 이 고발장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손준성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문자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런 걸 이야기를 했었나 뭐 이런 추측을 그때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검토를 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검토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 당의 법률 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왜 공안 전문가도 아닌 사람에게 그걸 맡겨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경강부회 같습니다. 문자로 방금 이제 손준성 검사와 문자를 나눴다면 어떤 내용의 문자를 나눴고 문자 외에 뭐 대화, 통화나 같은 대화 나온 적이 있으셨는지?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뭐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근거는 뭐냐면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사실 그 문자를 나눴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어떤 식으로 문자를 보냈었냐면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너라도 잘 보필을 하고 힘내라. 이런 문자를 격려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겁니다. 손준성 보냄이라고 쓰는 그 자료가 그럼 텔레그램에 있다는 그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예. 그 부분은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부분의 실체는 뭔가요? 그 부분을 제가 기억이 나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첫 번째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그걸 제가 기억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그래 받아서 전달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저도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마 이 매체에서 제보자는 모르겠지만 매체에서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이게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 이름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의 조작 여부는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받았거나 그걸 넘긴 기억도 없죠.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게 1년 4개월 전이고 당시 저는 선거운동하느라고 그 바쁜 와중이었는데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그거를 언제 보고서 그거를 검토해서 넘겨줄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당시는 뉴스버스 기자하고 두 번째 통화를 했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한 게 맞는데 갑자기 그걸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보면은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달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분명하지만 전달을 한 당의 관계자라고 한 분에 대해서는 인터뷰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데 당시에 그러면 어떤 판단에 당 관계자한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그분이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만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니고 있었는지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자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제가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건이 넘어갔고 안 넘어갔고를 떠나서 뉴스버스에 나와 있는 이 파일 자료를 봤었을 때는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건네는 혹시 뭐 검찰에서 작성을 했다 아니면 손준성 검사 이름을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면은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전달했는지 자체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걸 기억을 하면 그게 앞뒤말이 안 맞는 거 아닌가요? 방금 말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되어 있는 걸 보고 어떤 분인지 증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이런 제보들이 왔을 때 당 선관위의 특정한 분한테 그것들을 다 한 분한테 계속 전해주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김웅 부장검사 사실 뭐 제 핸드폰에도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걸 특정하실 수 있는 건지?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두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 창구는 거의 단일화시켜서 저한테 들어왔던 자료들을 다 전달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그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났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공익신고자로서 실명은 밝힐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부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을 말씀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손준성 검사하고 평소에 어떤 뭐 안부라든지 당시 검찰 내부 상황 말고 이런 정치적인 그런 안건을 평소에 자주 이야기하시는 사이이죠. 그 이니셜 부분은 사실 공익신고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사실 그 이니셜은 사실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제 성 이니셜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쪽에서 혹시 제가 뭐 유출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니셜을 사용을 한 거고요. 손준성 검사하고는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은 뭐 따로 둘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밥을 같이 먹을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이야기, 뭐 개인적인 이야기나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그 의원님께서 특정하시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예.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도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그거는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원님 그 관계자는 왜 이거를 제보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분이 밝혀지면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추측이라서 그 추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 혹시 의원님 그 제보자는 김웅 캠프에 있다. 그거는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 야당의 대선 공작 후보를 중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사단이 벌어지게 된 과정은 야당 내의 어떤 권력 압수라기보다는 여당에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공익 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건데 그분 신원이 나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 8월에 최강욱 변호사, 최강욱 의원님 고발장 작성한 당의 부상규 변호사님이랑은 뭐 소통을 그때 하시거나 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분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분하고 저하고 따로 만나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 씨라는 기사만 오늘 봤고 이름은 지금 기자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지금 처음 안 겁니다. 텔레그램 부분은 기억이 전혀 안 나시니까 그걸 뭐 더 여쭤서 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최강욱 의원에 대한 어떤 고발 아까 말씀주셨던 쪽지를 전달했던 부분 그거는 그 당시에 어떤 동기에서 또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하셨는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아마 그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 날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다시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전에도 분명히 그 아드님, 조 모 씨의 아드님의 그 인턴 관련해가지고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걸리는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당에서 제일 먼저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 법률 지원단 쪽에 연결이 되는 분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가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게 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가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되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도표로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해줬고 그걸 아마 건네줬을 겁니다. 그 종이를.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거 고발장 내가 작성한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 제가 건네줬던 그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로 잊어먹고 있다가 한참 뒤에 고발된 사실도 저는 몰랐었어요. 근데 유죄 선고가 됐다고 해서 뭐가 유죄 선고가 됐느냐라고 봤더니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저는 그때 그 제가 보낸 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뭐 매체 기사를 보니까 고발장이 다른 쪽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 보도가 된 그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때 보고서 이거 뭐야 내가 그때 잡아줬던 내용과 전혀 다르네 그걸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의원님이 그려주셨던 그 쪽지랑 8월 고발장이랑 내용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다르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뭘 풀어나갈 때 사실관계부터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법리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관련 판례를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거의 모든 걸 작성을 하고 있는 거고 문구나 이런 걸로 봤었을 때 뭐 막말로 제가 메모를 해서 이렇게 준 거라서 그거하고는 전혀 형식도 달랐습니다. 메모해서 주셨을 당시에 언제쯤 그게 거의 그거는 이제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유튜브 방송 나갔고 다음 날 기사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 기사 보고 이거 좀 문제 된다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 거의 그 방송 나오고 나서 뒤에 한 2, 3일 이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그때 바로 그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때쯤이라고 저는 생각이 지금 기억이 됩니다. 최강욱 의원 말고 다른 범여권 정치인들하고 그 7명의 그 언론인들에 대해서 고발한 여러 명의 고발한 그 고발장은 그거는 관련하시지 않나요? 아니 지금 이게 최모 의원 고발장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다른 고발장도 있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뉴스버스 기자가 1차, 2차로 했던 그 녹취록이 지금 다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좀 자세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히 두 번째에서 보면은 저는 고발장 존재 자체도 모르고 이게 고발장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도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때 당시에 만약에 나는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해서 답변을 했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뉴스버스 기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내가 줬던 그러니까 수기 메모를 줬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죠. 수기 메모한 거 내가 보냈는데 그게 왜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갑자기 왜 나오고 또 갑자기 거기에서 뭐 무슨 그 수기 메모 한 거에 지났는데 갑자기 뭐 김건희 여사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건희는 나는 관심도 없었고 그때 내가 그 메모한 데는 그것도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 취지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 관심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저희가 전달된 거 확인했고요.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들어가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료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검찰 측 입장이 들어간 거겠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녹취록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 나서 하는 건지 기억이 안 나는 척 하는지는 그때 그 대화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저께부터 제보자가 드러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럼 오늘 원래 기자회견 하기 전에 그 제보자가 공익 제보 신고자로 이제 받기 전에는 원래 그 제보자 신문을 오늘 공개할 생각이셨습니까? 글쎄요, 그거를 신문은 공개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그러겠죠. 그때 나는 우리 당에 무슨 직책에 있는 누구에게 누구는 아니지만 무슨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했다 정도는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추정이 가능한 것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법적인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 정황상 손준성 검사한테 받아서 자료를 전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손 검사의 위치나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 이 상황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거는 유도신문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상황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거를 제가 뭐 기억을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공무상 비밀 누설로 뭐 1심에서 구속까지 됐던 그런 사건인데 만약에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이 됐으면 민주당의 어떤 뭐 당원이 그걸 받았으면 그 당에 전달 안 해야 됩니까? 전달해야겠죠. 어떤 문건이 됐든지 간에 그게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받으면 당에다 전달은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판단을 하고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 검찰에서 만약 받은 거를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받은 것 자체가 이제 다시 야당으로 가는 이 행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가정이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실이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무의미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검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신고를 하거나 뭐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익신고의 신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데 검사도 저는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후에 반의 책임 있는 뭐 지도부에다가 그 사정을 좀 소장이 좀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으십니까? 예, 뭐 대표님하고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쪽에는 그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쪽 분들 이야기했을 때도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뭐가 왔었으면 저는 다 전달했을 겁니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전달했습니까? 라고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입니다. 그 정도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최수현 기자의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아침에 그 저녁인가요? 그 뉴스버스 기자가 했던 말이 제보자가 들었던 얘기가 단순 어떤 캡처본을 받은 게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다 고발장을 제출하라라는 말을 의원님한테 직접 들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것도 기억이 좀 안 나실까요? 그게 기억이 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있겠죠. 제보를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제보를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뭐 감사원에 보내달라랄지 감사원 문제를 제기해달라 아니면 뭐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안 질의를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다 전달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는 사실은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왜 의아하냐면 사실 우리가 어디 메신저로 온 걸 금방 포스트한 거는 잊어버릴 수 있는데 누군가한테 말한 걸 사실 잊어버리기 쉽지가 않거든요. 글쎄요. 그러면 그걸 제가 그러면은 그 말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러면 그 근거는 뭡니까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럼 근거가 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그때 선거 후보로 활동하시는 박수민 씨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직접 전달한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때 아마 제보를 했던 사람도 뭐 얼핏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이래서 저한테 들어왔던 것들은 거의 다 당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발장의 요건과 형태를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적이 일단은 제가 그때 당시에 경황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그냥 그대로 다 전달을 하지 그거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면은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게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개가 넘는 자료라고. 여러분이 혹시 그 실제 선거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그 실제 선거 현장에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뛰어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100페이지가 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기억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한두 페이지짜리였다 그러면 아니 한두 장밖에 안 되는데 그걸 왜 기억을 못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그거는 보실 시간이 있죠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리고 뭐 왜 지금 휴대폰한테 지금 애만 휴대폰한테 미루고 있느냐라는 것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또 또 이걸 가지고 김웅 인정했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기사. 그때 뭐 손모 씨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증거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시겠죠. 그럼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뭐죠? 뉴스버스 기사입니다. 뉴스버스에서 나온 거 보니까 그렇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시겠습니까? 그게 조작이 안 되고 진실이라는 근거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두 번째 입장문에서도 말했듯이 이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만 밝혀지면 사실은 정황상 이름 제가 손모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당에 전달한 것은 이름 추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에 상황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있는 자료는 특별히 따로 분석을 안 하시고 바로바로 당에다 던지신 거죠?
제가 보관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포워딩합니다, 저는. 의원님 그러면 그 고발 관련 최강 고발 관련해서 메모하신 거를 넘기는 사람과 지금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에 전달해달라고 이 제보자는 당에 전달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거는 법률 파트 쪽에 있는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지원단에 가까운 법률 지원단에 그 전달해달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전달받았다고 하는 그 당직자도 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 의원님, 근데 지금 현재 자료를 받은 사람과 제보자를 동일인으로 지금 계속 가정에서 얘기를 하시는 다를 수 있는. 저도 그 부분은 사실은 그분이 자료를 받으신 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보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제보한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제보를 넘겨줬던 분의 신분을 죄송합니다.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윤석열과 그리고 유승민 다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배경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제보자가 만약에 맞다면은 그 의심이 뭐 쉽게 금방 와 닿으실 거예요. 이 제보자가 특정 캠프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확인하셨나요? 저도 언론에 계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입니다. 의원님이 직접 확인하신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거를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캠프에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람 거기서 일 돕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는 거고, 아마 그 부분은 뭐 차차 아마 그 부분이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고발장과 손준성 보냄이라고 돼 있는 그 텔레그램 파일이 보낸 거고 관련해서 아까 이제 또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제 제보자의 어떤 그런 조작 가능성이 말씀하셨는데 혹시라도 그런 조작이 됐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뉴스버스도 그 언론 매체인데 매체가 조작했을 가능성은 우리나라 뭐 언론 매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전에 원재료 부분에 있었을 때는 저도 확답을 못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럴 리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쉽게 지금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쉽게 바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진상이 들어가기 전이지만 어쨌든 언론 유튜브 과정에서 조금씩 설명이 달라졌던 점, 그리고 현직 의원보다는 전직 검사에 훨씬 가까웠던 상태에서 대검에서 인간정보 수집하는 검사랑 그렇게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반으로도 사실 어떤 국민들은 많이 수납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자, 오락가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입장문과 두 번째 입장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엊그저께 사실은 그 MLB 파크에서도 거기 불패너도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김웅의 1차, 2차 입장문 다 읽어봤는데 1차 입장문에서 받은 자료는 전부 당에 전달을 했지만 방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해서는 진위를 내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1차에도 이야기를 했고 2차에서는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확인 못했다고 했더라. 말은 바뀐 게 없더라. 근데 기사에서는 그 뒷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방이 삭제돼서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기사를 빼버렸더라 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도 그 정도 이렇게 원문을 확인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원문 정도는 확인해 보시고 과연 제가 오락가락 했는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저기 뭐 검사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 그 자체로만 보면은 저는 공직선거 후보자였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였는데 공직선거 후보자로 나와서 사실은
선거 관련해서 들어가는 돈까지 내고 선거 사무소까지 열어놓고 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직 검사에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뭐 죽을 때까지 그럼 저는 검사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측인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어느 정권에 대서든지 간에 야당 측에 들어오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그 야당 측에 들어오는 자료들이 사실 권부 내에서 오는 자료가 많지 일반인 민원 자료가 많겠습니까? 일반인 민원은 여당으로 갈 것이고 권부 내에서 부조리가 들어오는 것은 야당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거를 그러면은 그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럼 과거에 옛날에 민주당에서 받아서 제출하고 그걸 공포했던 것들 그런 거 다 문제 삼으실 겁니까? 그건 앞뒤말이 서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대로 이런 자료가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길바닥에 버릴 겁니까? 당연히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저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언제 받았는지도 저는 기억을 못한 겁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 시절에 받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입장문에서 의원인 상황에서 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뉴스버스 기사에 의하면 아직 공직선거 후보자일 때 받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최종 수취인이 아니고 전달만 한 겁니다. 당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뭐 당신은 그걸 받을 지위가 안 된데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배달부 다 처벌할 겁니까? 그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억지에 가까운 공격으로 보입니다. 본회의가 강타라고 이제 텔레그램에 예. 저는 아마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 친한 이렇게 언론인하고 있으면서도 뭐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은 방 다 깨고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보 여러분 저한테 제보 많이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제보 저는 다 지우고 이번 것만 지금 뭐 저쪽의 주장에 의하면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고 방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다 삭제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방을 만약에 나중에 이거 방 정리하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다 위법해서 나가는 겁니까? 네, 지금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그리고 기자회견 이후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하는 과정들까지 저희가 최대한 방송 시간을 활용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요. 일단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로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는 수사도 수사지만 제보자가 공익신고자로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대검 감찰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면 수사를 하면은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준성 검사와의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 그 내용이 맞다면 아마 연락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기억이 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선거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거법의 비전문가인 손준성 검사에게 굳이 법률 자문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할 리는 없다라는 게 김웅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고발장 관련해서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작성한 것은 A4 용지 한 장짜리 그것만 적어서 당직자에게 전달한 거. 그거 기억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만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뉴스버스의 보도 역시 자신의 기억처럼 보도도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게 그 4월 8일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고발장이 접수됐다라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버스에서 두 가지 고발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본인이 썼다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법률 자문단에 있는 조모 변호사가 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발장이 작성한 것은 본인이고 본인이 그 KBS에 보도가 된 그리고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그 고발장과는 형태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은 자신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셨는지 패널들께 짤막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설명하셨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런가요? 그럼 KBS가 보도한 그 8월달 고발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직접 썼다는 사람 거하고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어요? 근데 뭐 썼다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럼 KBS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엔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고발장은 도대체 어떤 고발장이냐 하는 부분이고 제가 보건대 뭐 여기 이제 진실도 담겨 있고 또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뭐 비교적 김웅 그러니까 당시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단순 전달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뭘 하지 않았으면 그 시점상 기억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에 일단 신뢰를 갖고 왜냐하면 그거는 선거를 불과 12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아무런 그 자기의 추가 행동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받은 걸 전달했다라고 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뭐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 또는 인터뷰를 통해서 김웅 의원이 했던 거에 대해서 더 나간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빠른 조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대검 쪽으로 공을 넘기는 뭐 그런 목적의 인터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건 김웅 의원이 분명히 자신이 제보자한테 뭔가를 보냈는데 그 제보자의 핸드폰에 김웅 부장검사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알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제보자에게 명함을 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제보자에게 보낸 게 맞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김웅 의원의 핸드폰에 손준성이라고 있는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손준성이 따라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손준성 검사가 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4월 3일자, 4월 8일자 고발장은 누군가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다만 손준성 검사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웅 의원에서 끊기는 겁니다. 김웅 의원과 제보자 간에는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근데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한테는 끊은 건데 그러면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밝히려면 결국에는 손준성 검사의 핸드폰과 손준성 검사의 개인 컴퓨터를 확인해야 되는데 실은 김웅 의원도 벌써 핸드폰을 교체했듯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이미 교체가 되거나 없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유일한 단서는 지금 지시 판결문에 대한 로그 기록밖에 안 남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로그를 손준성 검사가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김웅 의원은 기억이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손준성 검사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로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은지 변호사님. 네, 일단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뭐 일단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가 그 기자회견의 거의 핵심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뭐 밝혀진 게 거의 없고 그동안 보도됐던 내용에서 더 나아간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기억은 안 나는데 만약 이 자료들이 내용이 맞다면 자기가 받아서 전달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감찰부에서 빨리 신속한 수사를 해서 실체를 밝혀달라 이제 이런 취지인데 결국에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이제 본인이 해명한 것은 별로 없어 보이고 결국 수사기관에 공을 넘긴 게 될 텐데요. 근데 앞으로 이 의혹 자체가 계속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